내년부터는 굉장히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바뀌는 부분이 하루 차이에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이 지금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적응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바뀌는 부분이 하루 차이에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뀐 세금 부분은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바뀐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하는 6%부터 이게 누진세율로 올라가서 5억 원이 초과되면 42%까지 최고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이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생겼어요. 10억을 초과되게 되면은 45%의 세율을 매기는 양도소득세율 구간이 신설이 됐고요. 양도소득세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율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10억 초과 45% 구간이 신설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월 1일이 아니라 앞으로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바뀌는 세율도 있습니다. 우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단기 세율이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시는 것들은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내에 파시면은 40% 세율이에요. 그리고 1년이 경과돼서 파시면은 기본 세율로 아까 6에서 45% 그런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 1일 이후에 파시면 단기 세율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1년 내에 팔면은 70%, 기존의 40%에서 30%가 올라가는 세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원래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때는 60%로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바뀌어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6월 1일 이후에 단기 매매하시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세율로 바뀌었고요. 분양권은 지금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을 팔 때 무조건 50%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팔면 40%, 2년 내에 팔면 50%, 2년 지나면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1년 내에 팔면 70% 세율, 지역 상관없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무조건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간 제한 없이. 그리고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시는 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있거든요. 그 중과세율도 10%씩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즉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는 기본 세율의 10%를 중과세 하고요. 3주택 이상자는 20%를 중과세 하거든요.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는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로 각각 10%씩 중과세율이 인상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또 바뀌는 세금이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주택 외의 부동산들은 1년 내에 팔면 50% 세율,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그리고 2년 지나면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됐어요. 2년 내에는 토지나 상가는 거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토지나 상가에 대한 그 단기 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토지와 상가도 1년 내에 팔면 70%, 2년 내에 팔면 60%, 2년 초과되면 기본 세율로 주택이나 입주권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된 세율로 바뀌게 되고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9억 원 넘는 고가 겸용주택을 파실 때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겸용주택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가주택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겸용주택은 지금 현재는 주택 부분의 면적과 상가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주택 비과세도 전체를 받을 수 있고, 9억 원이 넘는 고가라고 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세금이 내년부터는 확 바뀝니다. 9억 원을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내년부터는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더 넓더라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는 주택 부분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도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밖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10년 전에 5억에 산 겸용주택이 있는데 이 겸용주택이 지금 30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나는 그 겸용주택에서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했습니다. 주택 부분이 60%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상가 부분이 40% 정도 면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 이 상가 겸용주택을 팔면 전체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적용을 받겠죠. 양도세를 계산을 했을 때는 1억 2,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시게 돼요. 전체 양도차익이 25억인데 낼 세금은 1억 2,500이니까 굉장히 절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팔게 된다. 내년도에 낼 세금이 무려 4억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올해 팔면 1억 2,500인데 내년에 팔면 4억. 주택 부분이 조금 더 넓은 겸용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팔 때 세금과 내년에 팔 때의 세금을 비교해서 절세되는 쪽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세금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단독주택에 포함된 그 부수 토지를 좀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의 정착 면적 대비 5배까지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를 해줘요. 건물이 20평이다. 그런데 땅이 100평이야. 그럼 5배까지 전체 100평을 주택으로 봐서 이걸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축소가 됩니다. 수도권 안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요 안에 있는 주택들은 내년부터는 이제 5배가 아니라 3배까지만 이 비과세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20평 기준으로 원래 100평까지 부수토지로 인정을 해줬다고 하면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60평까지만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된다는 말은 그 초과되는 40평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또 일반 세율보다 더 높은 10% 중과된 세율을 매기게 되니까 세금이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수도권 지역의 녹지 지역이나 아니면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들은 동일하게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외에는 10배의 부수토지를 인정을 해주니까요. 수도권 안에 주상공업지역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엔 세금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더 강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면은 지목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기존에는 일반 세율에다가 플러스 10%를 중과세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가 아니라 20%를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요. 이 20% 중과세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적용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6%부터 15년 이상 보유하면은 30%까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아예 적용을 안 해주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가로 기억을 해두실 점은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주는 토지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주말농장용 토지예요. 농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해야지만 사업용 토지로 봐줬는데,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내가 거기에서 제촌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봐서 이런 세율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게 돼 있었거든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이런 토지들은 소규모 토지인 거죠. 그런데 이 비사업용 토지 기준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주말농장용 토지도 몽땅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주말농장 목적으로 사둔 토지가 있는데 올해 안에 팔면은 사업용 토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내년에 팔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세율도 20%가 더 중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세금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뀌는 부분들을 나와 해당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고,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보시고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